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죠. 2년 5개월의 재판 끝에 겨우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원래 기소한 혐의는 총 8개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 이외에도 업무상 배임,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검찰은 5년 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이 중에서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횡령액도 원래 기소한 금액은 1억여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700만 원만 횡령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머지는 전부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이죠. 이번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지극히 편향적이거나. 이번 판결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저는 3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겨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죠.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2020년 9월입니다. 그런데 기소하고 나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려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려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니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가지면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거의 1년을 허비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 의도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편향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1,700만 원 횡령 부분인데 기소된 8개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 이 횡령 혐의죠. 가장 국민 감정이 나빴던 부분도 이것 아닙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데 무려 57차례 사적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썼느냐? 갈비를 먹고 마사지를 받고 각종 개인 세금, 공과금을 처리하고 홈쇼핑을 하고 또 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이 돈을 줬습니다. 그 금액이 총 1,700만 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횡령으로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약 1억여 원이었지만 이 중에서 일부가 인정이 되어서 지금 1,700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유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00만 원을 횡령하고도 벌금 1,5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죄가 드러났다,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징역형이죠.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기본 징역이 나올 텐데 1,700만 원을 그것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을 이렇게 참 이거는 악의적이죠.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했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겨우 벌금 1,500만 원으로 판결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째, 두 번째 항목에서 법원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 너무나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하에 검찰이 대체 무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의심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무려 징역 5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실상 검찰이 완패죠. 물론 항소한다라고 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이 혐의를 입증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 원을 정의원에 기부 그리고 증여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을 했죠. 그런데 법원은 이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래서 검찰이 이 혐의 입증, 그러니까 혐의를 100%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무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검찰이 무능했던 건지 아니면 무죄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나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러 대목에서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8개 혐의라고 했는데
아까 그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서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체부 그리고 서울시 국가보조금 4억 원을 수령을 했는데 이게 부정수령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 원 상당을 부정수령했다. 이거 무죄 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41억 원 상당의 기부 금품을 모집했고 또 나비기금 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모금한 것, 이거 기부금품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무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치매 증상의 그 기론옥 할머니를 속여서 7,900여만 원을 기부하게 한 것, 이거 준사기 혐의다. 그런데 무죄 났고, 또 안성에 있던 안성 쉼터를 그러니까 비싸게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을 함으로써 뭔가 이건 배임이고 그리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여기에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고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모금된 정대협 자금을 윤 의원이 횡령했고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정대협 자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여 사적, 공적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게 했다. 정대협이나 정의연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했지만 윤 의원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고 이는 우리 사회에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윤 의원의 가족을 비롯해 국내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아니 죄가 이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겨우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부를 보면은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꼼꼼히 안 한 건가라는 부분도 보이고 일정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이 재판부가 좀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자, 이런 대목이 여러 군데에서 드는데 물론 지금 양쪽에서 다 항소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균형을 잃은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지난 10일의 이 1심 선고는 너무나 황당하다,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윤미향 의원 완전 무죄라도 받은 사람처럼 아주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섰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웃을 얘기인가요? 후원금을 받아서 할머니를 돕겠다 이런 단체를 운영했던 그 대표로 있던 사람이 1,700만 원이나 횡령을 한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거기다가 사용 내역을 보면 마사지를 받고 갈비 먹고 딸에게 수고비를 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8개 중에서 7개 무죄를 받았다. 왜 나를 이렇게 악마로 몰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기양양함 너무나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말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그 사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심 판결 또 어떻게 검찰이 더 추가적으로 이 혐의 입증을 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